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오늘 개장 상황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염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예상 가격부터 한번 살짝 좀 볼까 싶은데. 어떻게 미국이 좀 조정을 받았어요? 살짝 네, 조정이라는 표현이 좀 그러네. 네. 조정 받을 것도 빠졌는데. 네. 한국은 어떨까요? 지금 예상으로는 이제 강보합, 그죠? 강보합? 코스피가 0.15%, 코스닥이 0.01% 플러스 정도니까 약간 뭐 괜찮을 것 같은 느낌, 느낌적인 뭐 느낌. 한 보합 정도 출발하는 것 같고요. 뭐 빠져도 약보합 정도 보일 것 같고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도 뭐 좀 소폭이긴 하지만 좀 올라가고 있고 미국 증시도 뭐 어제 이제 빠진 게 뭐 특별한 악재는 전혀 없고 악재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나스닥이 9%나 올랐더라고요. 바닥 네. 대비해서. 그래서 좀 약간 이제 이 반발 매도가 좀 나오면서 빠진 거라서 오늘 국내 증시는 일단 미국장 영향보다는 장중에 환율이나 아시아 증시 영향 따라서 네. 또 움직이지 않을까 보고요. 어제 아시아 증시가 다 많이 올랐더라고요.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제일 특징적인 게 환율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1280원대로. 그날 한때 1305원까지 갔다가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어제 외국인이 드디어 매수로 전환이 됐는데 이게 연속성이 있을지는 좀 모르겠지만요. 외국인들이 2,600억 샀으니까 이게 이제 이어질지 거기에 따라서 뭐 어쨌든 지수 방향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한 3분여 정도 남았는데 뭐 일정 정도? 일정 볼까요? 짧게 리포트 하나를 보고 갈까요? 네, 오늘은 뭐 일정이 미국 6월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 네. 정도 하나밖에 없어서 그냥 뭐 보고서 중에서는 그 한국전력이 어제 이제 전기요금 인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장 끝나고 발표가 됐는데 그 관련해서 이제 키움증권 보고서만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하반기 이제 전기요금 5원 인상 그래서 한 3원 정도 인상할 줄 알았는데 좀 더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악의 상황은 좀 통과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평균 요금이 109원 정도 됐는데 요거 대비해서 한 4.6% 정도 올라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걸 한다고 해서 당장 뭐 흑자 전환하기는 좀 어렵고 요걸 통해서 일단 매출액은 2.75조 원 글쎄요. 정도가 증가를 한대요. 해외 자산 매각한다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는 좀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적자는 축소가 될 가능성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지금 현재 연료비를 좀 산정을 해서 만약에 이제 그 전기요금을 올린다면 33.6원 정도로 올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킬로와트당.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5원 올렸으니까 이거 가지고는 사실 좀 부족한 게긴 한 거죠. 그래서 일단 또 12월에 한 번 더 있다고는 하는데 뭐 증권사 의견들도 좀 다 갈리긴 하지만 좀 최악은 통과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흑자 전환 가능성 아직은 낮기 때문에 뭐 여전히 좀 중립적으로 보자는 의견들도 많아서 네. 아무튼 한전은 일단 전기요금 5원 정도 올렸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전 올리긴 올리지만 이거 갖고는 뭐 근데 네, 그 좀 지난번에 징징쇼 나온 분이 갖고 나온 DL건설 이거 문제구만. 이거 오늘도 계속 상한가 호가 놓고 장난. 91,760주나. 이거 그러네요. 이거 9만 주요? 전화 가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이거. 이러다가 또 없어져. 이게 원래 그런다는데. 근데 9만 주를 넣는 건 상관없어요? 내가 모르지. 뭐 이게 돈 뭐. 있으면 돈- 넣어도 되죠. 아, 돈이- 상관없죠. 근데 이걸 지금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빼버렸어요. 계속 이렇게 호가를 가지고 장난치면은 예. 좀 2만 원인데 9만 주를 넣으면 얼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냐하면 이제 저렇게 상한가 효과가 있으면 또 이거 모르고 비싸게 사신 분들이 그렇지. 계세요. 예. 그분들도 피해가 있을 수 20억 있어요. 있어요. 약간 악질인데 여기. 그 20억을 주문하려면 응. 그래도 최소한 8억은 있어야 되겠지. 8억 정도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금으로. 응. 그래요? 왜 제가 얼마 전에 그 한국 거래소 분들과 이제 촬영했잖아요. 콘텐츠를 좀 찍고 있거든요. 네. 한국 거래소에서 지금 이런 거 저 부정 행위 이거 감시하는 그 팀이랑 또 했단 말이죠. 예, 아마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거래소에서 먼저 잡아내고 그다음에 그걸 다시 금융위 같은 데로 올리고 거기서 이제 검찰로 넘기고 이런 이제 과정을 걷게 되거든요. 이런 장난 치는 거 아닙니다. 네, 장이 시작됐습니다. 9시입니다. 네, 오늘 이제 코스피는 3포인트 올랐습니다. 0.14%. 그래서 2,405포인트 기록을 하면서 출발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770포인트로 보합입니다. 그냥 0.09포인트 올라서 일단 스타트를 끊어줬고요. 현재 삼성전자가 59,200원 0.5% 정도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반면에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0.53% 정도 약간 약보합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이 한 1% 정도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특징주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 보이고 있고, 오늘의 S-오일이 출발이 좋습니다. 미국에서 그 정유주들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S-오일이 한 4% 가까이 반등을 했고, OCI가 이제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 좀 상승하면서 한 3% 가까이 주가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SD 바이오센서가 한 2%, 대웅제약이 오늘 한 증권사의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온 것 같습니다. 2.7%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CJ제일제당, SK이노베이션, 또 하나솔루션, 그러니까 태양광하고 정유업종이 좀 일단 오전에 출발이 괜찮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좀 빠지는 쪽은 오늘 메리츠 금융지주가 좀 빠졌고, 듀산푸어셀이 약간 좀 밀리고 있고, 그 다음에 하이브가 최근에 좀 반등을 하긴 했는데 오늘은 다시 좀 밀리는, 아마 그 보호예수가 좀 만료되나 봐요. 한 86만 주가 이번 달 30일 날 물량이 좀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보호예수 됐던 물량이 일부 나오면서 좀 그 우려감으로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브가 한 3% 정도 주가 좀 빠지네요. 예. 그래서 내일 모레 있을 뭐 예전에 삼자배정 유상자 받았던 물량, 그게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닌데 이제 그날부터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약간 이제 하락을 하는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대부분 시총 상위 기업들은 약간 좀 부진하게 출발을 했고요. 시젠이 오늘 출발이 좋습니다. 한 7%, 예, 7% 정도 올랐고, 아이진이 한 3%, 파크 시스템즈가 플러스 2%, 이게 반도체죠. LNF가 오늘 2% 정도 2차전지 소재고, 네. 카페24라든가 또 뭐 안트로젠 같은 기업들도 오늘 시총 상위권에서는 한 2% 이상씩 네. 반등을 해주고 있고, 카페24. 네. 그 반대로 오늘 좀 빠지는 기업은 그 에코프로비엠이 어제 그 무상증자 권리락이 있어가지고 네. 주가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좀 밀리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5% 정도 밀리고 있고, 그 다음에 YG엔터, 뭐 원익QNC, 두산테스나 이런 기업들도 일단은 조금 밀리고 있는 것 같고, 인트론바이오가 오늘 한 10%, 9% 가까이 빠지는데 뭐 악재가 하나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박테리아 치료제 계약이 해지됐다, 이런 뉴스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그 악재성 뉴스로 오늘 9% 하락하는 게 오늘 좀 오전에 네. 특징적인 부분이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코스피가 오늘 더 좋은 모습인데 현재 12포인트 올라서 0.54%. 네. 그래서 상승 종목이 500개로 한 2배 정도 많은 편이고요. 코스닥은 일단 오늘 바이오가 약간 밀리다 보니까 강보합입니다. 1포인트 정도 올라서 772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상승이 873개, 하락이 406개. 그래서 양시장 모두 다 일단 예, 개별 기업들은 삼성전자는 다 외국인이 좀 들어옵니까? 오늘 지금 현재 수급상으로는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는 걸 보입니다. 그렇죠. 예, 오늘 그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79억 사거든요. 근데 네. 전기전자를 126억 사요. 그러니까 많이 사는 거죠, 사실. 지수보다는. 삼성전자네요. 예, 지금 오르는 그래서 게. 전자 중심으로 해서 좀 사고 있고, 반면에 기관 투자들은 일단 오늘 또 매도를 하고 있어서 어제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제도 기관이 팔고 외국인이 샀는데 네. 오늘도 외국인이 일단 오전에는 좀 연속성 있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섹터 쪽으로는 오늘 정유회사들 주가가 다 강세고요. 그다음에 종합상사 어제 이제 국제유가 좀 오르다 보니까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제 정유주가 굉장히 부진했는데 하루 만에 좀 반전되는 모습이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건설 중소형주들도 일부 기업들이 좀 반등을 해주고 있고, 태양광 업체들도 오늘 다 대부분 다 주가 움직임들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라든가 또 풍력 에너지,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이 오늘 정유랑 좀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이렇게 큰 변화는 없고 뭐 대부분 강보합 정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이 빠지는 거는 그 최근에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은 계속 좀 밀리는 흐름이고 비료주도 오늘 조금 밀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원 음반주는 아무래도 이제 엔터주가 있다 보니까 하이브가 좀 빠지면서 약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오프닝 주들도 오늘은 좀 부진한 것 같아요. 그 항공주가 뭐 카지노라든가 이런 쪽 관련된 기업들은 오늘은 좀 약간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손해보험주 약간 밀리고 있고요. 예. 그리고 반도체는 혼조입니다. 삼성전자는 1% 이상 오르는데 하이닉스는 그러네요. 또 마이너스고 반대네요. 예, 반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메모리 반도체가 뭐 좋아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좀 그 수급적인 반발매수. 이슈, 예, 뭐 그런 게 좀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네. 보여지고요. 그래서 하이닉스랑 오늘 삼성전자는 약간 좀 다르게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일단은 뭐 시장 개장 상황은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 네. 그래도 이제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지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시작할 때보다는 네, 뭐 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아 그리고 셀트리온이 오늘 좀 주가가 한 3% 빠지잖아요. 근데 아까 그거 왜 공시가 하나 그래요? 나왔는데 재료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 흡입형 치료제 아시잖아요. 네. 코로나 그 개발한다 그랬잖아요. 그 임상 중단했어요. 오늘 이제 공시가 코로나? 떴어요. 예. 흡입형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먹는 치료제를 이제 대항하는 걸 한다고 했는데 예. 그게 이제 거기 저도 아까 잠깐 읽어보니까 이제 시장성이 없다는 거죠. 코로나가 이제 풍토병처럼 되니까. 그래서 유럽에서 임상을 중단했다. 공시가 일단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빠지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네. 아 물어봐놓고 답하니까 넘어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민망하시잖아요. 아, 좋은 뉴스인 줄 알았지. 네. 자, 하여튼 코스닥 상위였던 그 업체들은 그렇게 조금 빠진 네. 이유가 있었고요. 네네. 그러면 또 리포트 한두 개 또 살펴보겠습니다. 뭐 어제도 자동차가 좋았는데 하나금융의 송선재 연구원님이 그 자동차 업종 보고서 하나 썼는데 금리 인상이 자동차 수요에 이제 미칠 영향에 관한 이제 보고서고요. 인플레랑 이제 금리 인상 진행되면서 이게 자동차 소비도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실제로 있긴 있죠.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흔들렸었는데 실제 미국 신차 판매 중에서 25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할부 판매인데 이 월 할부금이 일단 최근에 한 10%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고차 월 할부금도 20% 네. 일단 올랐기 때문에 이런 할부금이 올랐다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개인 가처분 소득 내에서 신차 할부금 비중이 3.1에서 3.5% 정도까지도 일단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할부금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데 금리 할부금리 상승보다는 차량 가격이 올라서 그렇대요. 차량 가격이 워낙 그동안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차가 없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좀 할부금 증가가 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가처분 소득 내 월 그 할부금 비중도 물론 3.3%로 좀 높아졌지만 예전 코로나 이전 수준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부담은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 이측 같은 경우는 이제 송선재 연구원님 같은 경우는 일단 내년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올해까지는 자동차 판매가 아직은 정상화가 안 됐대요. 그래서 월 자동차 판매가 112만 대인데 네. 이게 정상이 140만 대 정도 되나 봐요. 근데 여기에 아직 80%밖에 못 미치기 때문에 아직은 좀 남아 있다. 대기 수요가 한 6만 대 정도 남아 있는 걸로 네. 지금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올해 뭐 수요 위축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할 필요는 좀 없지 않냐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재고도 지금 10만 대에도 못 미칠 정도라고 하니까 2019년 평균 재고에 비하면 지금 재고가 12%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차 재고가 없는 거죠 거의. 수급이 좀 빡빡하기 때문에 아직은 뭐 금리 인상 때문에 판매가 뭐 줄어드는 거를 지금 당장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년에 이제 이런 생산이 정상화되고 네네. 하면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한번 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다. 다만 이제 올해까지는 대기 수요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완성차 그리고 또 하반기 이후로는 그동안 부진했던 부품 업체들도 좀 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그런 의견이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조선업종 관련해서 어제 삼성증권의 한영수 연구원님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성과는 당분간 이제 해운 지표와 무관하게 좀 상승할 것 같다. LNG선 성과가 6주 연속 지금 상승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에만 10%더 올랐고 발주량도 역사상 지금 최고치고 뭐 성과 상승은 뭐 당연한 결과다. 현재까지 지금 발주된 대형 LNG선이 지금 89척인데 벌써 역사상 최대치를 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LNG는 진짜 엄청난 호황은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예.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선 성과도 오르고 가장 부진했던 게 유조선하고 벌크선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2020년 말 대비로는 각각 38%씩 올랐고 올해로도 한 5에서 6% 정도 올랐다고 하니까 발주가 부진한 성과까지도 좀 다 올라가는 굉장히 좀 좋은 사이클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해운 지표들이 피크하고 그러니까 운임이 좀 꺾이면서 이 조선업종도 성과도 좀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감들이 있는데 아직도 조선사들이 지금 도크가 다 차 있기 때문에 네. 선별수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공급자 우위 시장이죠 이게. 예, 조선주가 협상력이 워낙 지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뭐 아직은 운임 오를 때 뭐 성과 오른 게 없으니까. 예. 그리고 최근에 또 철강 가격이 좀 떨어져서 오히려 이제 수익성에는 나중에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구리 가격 이런 게 많이 빠졌더라고요. 예. 네. 네? 많이 빠졌어요. 구리 가격이 또 어떻게 경기를 봐야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걸 어떻게 봐야 돼? 구리 가격이 네. 1년 내 최저입니다. 14개월 중에 최저 가격이 지금. 네? 이 구리 가격은 말입니다. 아니 내 할 때 그 뒤 좀 올리지 마세요. 형님한테 배운 거예요, 이거. 아니 나야 나. 알았어. 그런데 이게 이제 다시 또 좀 더 시기열을 길게 한 3년 이렇게 보면 높은 지금 거지. 가격도 꽤 높습니다. 그렇긴 하지.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낮아졌다는 것은 물론 이제 앞으로 올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어떤 시그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높은 원자재 가격 이거 물가에 상당히 부담이 좀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녁을 하니까 실력이 많이 늘었어. 저녁을 벌써 한 2년 했잖아. 네. 실력이 많이 늘었어. 어?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이 늘었어. 네. 자, 아시겠죠? 네, 구리 가격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조선 쪽은 뭐 아직 좀 가격 상승 여력은 더 있다. 그러니까 중고성가 지수가 126% 올랐대요. 2020년 말 기준으로. 근데 신조성가는 29%밖에 못 올랐기 때문에 신조성가 상승도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여전히 좀 긍정적인 좀 시각을 좀 보고서에 담아준 것 같습니다. 네. 자, 리포트까지 봤고요. 아유 근데 뭐야 코스닥 왜 이래? 또? 코스닥 왜 하락 반전했어 갑자기? 뭐야? 코스닥은 셀트리온이? 오늘 외국인들도 좀 많이 갑자기 팔고 뭐 있고요. 갑자기 펄해졌어. 예. 하여튼 조금만 웃고 즐기면은 바이오가 안 좋아요 오늘. 진짜. 바이오 안 좋아요? 그 이래 좀 셀트리온 합시다. 헬스케어가 지금 5% 빠지고 있고요. 아, 어제 조금 진짜. 셀트리 제약도 한 4.5 이렇게 지금 왜냐하면 네. 이제 그걸 좀 악재로 시장에서 좀 인지하다 보니까 아까 흡입형 치료제. 그 사실 뭐 그거 기대했었어요. 나는 안 했어요. 코로나 지금 지나가기 어는데 뭐 치료제 작년에 한번 기대했었죠. 작년에 기대했다가 그거 이제, 벌써 시장에 기대 없어요. 에코프로비움도 좀 많이 빠졌고. 예, 에코프로. 그러니까 시총 상위 기업들이 하이브 좀 많이 3.62. 하이브. 하이브는 근데 저기 아니에요? 코스피 아니에요? 코스피죠, 코스피. 코스피야? 예, 형님. 코스피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죠. 맨날 당해. 하이브는 코스피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낭만은 무엇인가? 수익을 내는 것만이 낭만일까요? 가진 자가 잃지 않고 지키기 위한 전략이다. 단순히 실적이 잘 나오고 과연 가 아니라 본인이 정말 자신 있는 종목에 글로벌 저희가 선정하신 분은 저희가 지난주 했었던 실습 미션의 혜택이 공개가 됩니다. 추가 합격자 중 한 명은